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괜찮습니다. 장 초반 비교해서 상승폭을 약간 좀 코스피는 내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간밤 뉴욕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그래도 한국 증시는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보니까는 그래도 시장 상황이 사실 미국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워낙 고점에 있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끝난 걸 보면 좀 우리 시장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우리도 이제 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이 관세 정책을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인다고 할 만큼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주변 국까지도 그 우방이라고 부르면서 나프타까지 맺으면서 지냈던 나라들인데 여기에 실제로 설마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10%에서 이 행정 사인을 하면서 20%로 올리겠다고 말을 했죠. 이거는 전면적으로 그냥 치고받겠다는 건데 협상용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많은 그 깊은 이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캐나다나 멕시코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그 공장들이 현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부품들이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관세가 부과된 부품이라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그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거시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정책을 일단 중단을 하고 사태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 이상 25% 이상 물가가 오르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경쟁은 이 여러 가지 기술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나마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끝났고 그 속에서 지금 MWC 2025라는 이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이 통신 장비, 통신 기기 쪽에 또 통신 서비스 쪽에 관련된 전시회가 열립니다. 세계 3대 전시회인데요. 이 MWC 2025에 나와 있는 미국 기업들이 나름대로 관련된 기술을 갖고 국제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애플이 그냥 반등세를 좀 나타내 줬습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기술주들이 버팀목이 돼주는 건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이러한 관세 분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또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았는데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하고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유럽의 EU 정상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우리가 방위비를 더 증가를 시키자라고 결의를 하고 이것 때문에도 이 유럽과 미국 간에 이 척이 지면서 이 대서양 사이로 무역 장벽이라는 게 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대서양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또 태평양 넘어서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두루두루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 하락을 한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날 구멍을 찾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 대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고된 그러한 이슈이기도 했고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오늘 시장에서도 잘 가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사실 문제일 수도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1,430원대에서 60원대까지 올라왔다. 오늘은 소폭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한국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이 어느 정도 이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도 1,250원을 넘어가면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즉 외환 보유고를 허물어서 직접 달러를 매수하면서 이 시장에 이 원화 강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또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미국 또 재무부가 볼 때 우리나라를 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약세를 도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 돈의 값이 이제 금리라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1260원 됐을 때 갑자기 뭉태기로 돈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달러 사자가 들어오면서 이 원화를 또 이제 다시 떨어뜨리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45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만큼 환차손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이죠. 그리고 1450원을 넘어서 1500원에 가까이 가면 또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외국에서 달러가 뭉태기로 들어옵니다. 이건 환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이렇게 들어와서 가장 먼저 사는 건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겠죠. 왜냐하면 이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운용할 수 있고 향후 3월 말에 있을 공매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 내 유동성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거의 10조 원 가까이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했고 주요 금융 지주들도 주주 환원을 강화하면서 좀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내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서 유동성이 좀 보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유럽과 중국에서 테슬라라고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거꾸로 우리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그만큼 유럽 시장과 또 이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시장에서도 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외제차를 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저자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트럼프의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서 또 EU의 정상들은 긴급 정상회담을 열고 곧바로 이제 이 EU만의 독자적인 그 안보책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이런 안보 쪽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이런 그 방산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영국인데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평화무대에 살면서 이러한 무기에 대한 양산 시설들을 많이 이제 철거하거나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여기다 투자를 하는데 최소한 생산 시설을 만드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양산을 하고 있고 또 최신 21세기 들어서 만든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로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 폴란드하고 2단계 계약을 한 것은 폴란드에 직접 공장을 짓고 거기서 K2 전차를 만들고 K9 자주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EU권 내에서 EU 집행부가 주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우연히 본 뉴스지만 국정원이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에 대해서 주의보를 발동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이런 보안에 대한 취약한 부분을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주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보안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지만 지금 실제로 우리 생활 밀접하게 은행 거래를 직접 가서 하시는 것보다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보안이 뚫려버리면 우리나라 그 금융자산이 순식간에 도둑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MWC 2025가 열리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3대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 업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데리고 같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생 행보의 한 가지인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신 관련된 기술주들,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는 컴퓨터보다는 양자 통신 암호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또 보안과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미 해군의 MRO 서비스에 우리나라 HJ 중공업, 이제 옛날 한진중공업인데요. 여기가 이제 MRO에 참여한다고 그러고 LIG 거기 넥스원도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이런 MWC나 미국의 대외적인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 받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속에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옥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서 찾으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이 약세장에서도 먹을 게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짚고 왔는데 특징적인 섹터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또 한국에서는 관련 테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마 히토류겠죠. 네. 그 히토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희귀한 광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희귀한 광물이 우리가 지금 최첨단 이 과학기술에 관련된 상품들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산하는 게 거의 전량, 거의 90% 가까이가 중국에서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중요한 광물질을 중국이라는 미국이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국가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 그대로 중국이 수출을 규제할 경우에는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이 히토류를 갖고 있는 연구 자석을 만드는 기업을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까지 진출해서 베트남에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있고 노바텍도 중국에서 히토류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바텍도 베트남에 진출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 히토류를 갖고 연구자석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페라이트 코어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히토류 연구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히토류에 대해서도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가장 그 강력한 무기이면서 미국도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하루아침에 그 영구 동토층이라 할 수 있는 그린란드를 자기 영토로 하겠다고 덴마크를 막 압박하고 하는 이유는 그 그린란드에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광물 자원에 대한 이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협정안을 들이밀면서 사인을 하고 강요하는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가 그런 히토류 광산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광물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는 중국과 미국이 싸울 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특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이나 이 동남아 지역 같은 히토류를 개발할 수 있는 광산을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뭐 히토류 관련 테마를 짚고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아마 뭐 보합되는 게 아니라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테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주제 그리고 트렌드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약간 변화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한알령 해제 이미 뭐 몇 년 동안 나온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에게 관세 전쟁을 당한다고 표현드리는 건 일방적으로 지금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자기들도 10%에서 15%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한 곳이죠. 우리나라가 중국 편에 쓰려면 뭔가 당근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한알령 해제입니다. 그 한알령 해제 중에 가장 또 중국 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좀 벗어나서 쉽게 열어줄 수 있는 시장이 애니메이션 관련된 시장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너자투라는 애니메이션이 세계 최고 실적으로 올린, 최고 흥행을 한 이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인구에서도 중국에서도 이제 영화를 N차 관람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너자투라는 이건데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 이번 양안 회의에서 이 너자투에 대해서 직접 중국 고위 관료자가 직접 말을 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시장을 제일 먼저 개방해 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이 애니메이션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만큼 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과 웹소설을 갖고 있고 이를 IP로 기반을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미르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기획부터 제작, 그다음에 나중에 유통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이 그 토탈로 이거를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지만 일본의
이런 뉴스 애니메이션이라고 이 청소년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수입을 해서 이거를 그 상품화해서 유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실제 이 동남아 6개국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해외 경험도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이런 예전에 개발해놓은 즉 한 학년 기간 동안 만들어놓은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개방만 되면 곧바로 정식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곧바로 이 기업들의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관련주들이 중국 시장에 한한령 해제됐을 때 가장 먼저 진출할 수 있고 진출했을 때 이 중국 기업들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좀 해제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게 너자투라는 게 세계 1위의 그 흥행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말 그대로 국뽕이 넘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만큼은 뭐 한국에 들어와도 자기 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 철학이나 또 제작 기술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못 봐왔던 물론 너자투라는 것도 중국 그 전설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중국 문화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만든 이러한 애니메이션들도 이런 이 동양 문화권의 유교 문화권의 사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나 스튜디오 미르, 애니플레이션, 에디플러스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때입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하면은 사실 뭐 엔터나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 미디어인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는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네. 애니메이션 네.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보시는 거 있으실까요? 역시 애니메이션 쪽에 스튜디오 미르죠. 이 스튜디오 미르는 애니메이션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작과 유통까지 모두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IP를 갖고 있는 고객이 이 IP를 갖고 이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다라는 말만 하면 모든 토탈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미르는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IP를 또 스튜디오 미르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여기에선 수익을 이 IP 원소유자와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IP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IP가 한 분야에 성공을 하면 다른 매체도 이걸 이제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쪽에 성공하면 이걸 드라마로 만들고 드라마에 성공하면 게임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IP가 다양하게 소화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스튜디오 미르는 이런 애니메이션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네이버 웹툰의 스튜디오 N이나 일본 토에이 같은 영상 콘텐츠를 유명한 회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 회사의 유재명 대표가 보호예수 물량으로 갖고 있던 물량 2,060만 주가 보호에서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서 그러니까 그 낮은 가격에서 풀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 비슷한 가격에서 이게 풀렸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매수가는 3,200원. 근데 좀 올라 버렸죠. 이게 오르는 건 그 종목이 좋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3,0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요. 이거보다 좀 높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잡은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재명 대표가 자기 보유 지분을 경영권 지분을 넘어가는 부분을 매각한다면 아마도 뭐 6,000원 이상에서 매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스튜디오 미르를 관심권에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태현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슈 종목은 어떨 때 보면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늘 이게 보니까는 미리 선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쌀 때 사는 게 중요하죠. 네, 스튜디오 미르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